늘 생각을 바꿀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늘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을 비우고, 왜 쟤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할까? 혹시 이런 걸까?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가? 그런 각도인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작년에 이제 경기 침체 온다. 2020년에 야 애플 실적 나빠지네. 이제부터 시작인가? 아니네. 연준이 금리 안 올리네. 중국 대리기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0일 이동 평균선에 걸렸거든요. 보시면 2016년, 15년에 환율 전쟁하고 주가 폭락했다가 올라오는 과정을 보시면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200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제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뚫고 내려와 버리면 이거는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일반적으로 해서 경기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이제 뭐 반등은 일단락 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아직까지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이제까지 반등하고 나면 이제는 뭐 그래 트럼프가 뭐든 다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더라도 가만히 이까지 오면 그 정도는 반영한 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 그러면 더 올라가려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사실은 좀 장기간에 걸쳐서 정말 부럽게 움직였습니다. 물론 박스권도 있고 하강 국면도 있었지만 퉁쳐서 보면 거대한 실적 장세고요. 문제는 최근에 실적 장세가 약간 꺾이고 있습니다. 꺾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기업 이윤을 중시합니다. 기업 이윤은 사실은 뭐 기업 상장 기업의 이익으로 보면 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매크로 단에서 제가 그린 건데 단위당 생산 이윤액입니다. 부가가치 단위당.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원가 요인들이 올라가니까 기업들의 이윤이, 부가가치당 이윤이 이제 약간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매출액이 늘고 부가가치가 늘면서 이익이 늘고 이윤율이 좋을 때 주식시장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일단 부가가치는 아직은 꺾이지 않았지만 단위당 생산이윤액이 꺾인 것으로 봐서는 조금 오래 작년과는 다른 주식시장의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미주리 주립대에서 연구를 했죠. 14년간 4,800가구를 분석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닥에서 팔고 어떤 사람들이 천장에서 사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자신감 넘치는 남성. 문제예요. 제가 본인이 나는 자신감 넘치는 남성이다 그러면 무조건 가치 투자하셔야 돼요. 자신감 넘치는 남성. 바닥에서 매도하는 사람도 자신감 넘치는 남성으로 그렇게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잃게 하는 수많은 심리들을 연구하는 게 행동경제학입니다. 행동경제학이고 요즘은 이게 주류 경제학을 넘어서서 인정받고 있는 경제학이 되었죠. 이 경제학은 사람들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사람들은 돈을 잃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연구를
하는 거죠. 여기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확정 편향 같은 거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같은 정보를 들어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판단을 해요. 항상. 요거는 정치 쪽으로 보면 좀 그런 게 심하대죠. 이렇게 좌파나 우파인 사람이 있으면 어떤 같은 뉴스가 떠도 자기한테 맞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와도 그래 맞아. 내가 이 투자하는 주식 이게 맞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심리고요. 소유 효과 이거는 내가 그냥 제3자의 눈으로 볼 때는 냉철하게 평가를 하다가 내가 그거를 투자하는 순간부터는 이거에 대한 가치 평가를 다르게 합니다. 좀 더 높게 해요. 내가 가지는 순간 높게 평가하는 이런 마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심화되면 의인화의 함정으로 빠져듭니다. 이 주식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거는 주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야. 평생 너를 보호할래.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돼요. 웃으시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버리지 못한 자식 같은 주식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심리, 군중 심리, 탐욕, 자만심, 공포, 자포자기 이런 심리들로 사람들은 자기 머리가 아니고 결국 자기 마음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실패를 하게 된다. 이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입지, 어디에 있는 그 입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전부 다 달라졌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장의 의견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야 투자하기가 더 좋습니다. 주식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장의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몰아가면은 꼭 반대로 갑니다. 작년도 말에 그랬죠. 초에 그랬죠. IT가 계속 갈 거라고. 그러다 IT 꺾이니까 사람들 다 되게 당황하다가 지금 1월 때 또 오르잖아요. 이렇게 쏠리면 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쏠리지 않고 있어요. 투자자들 관심들, 일반인들 관심들이 다 제각각인 상황들이에요. 이럴 때가 투자하기 훨씬 더 좋습니다. 땅값이 상승인데 무지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 올라갔다는 뉴스는 엄청 들으시지만 여기 보시는 좌측의 수도권, 우측의 영남권 제가 그냥 이렇게 갖고 왔어요. 왜냐면 영남권 집값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 엄청나게 빠진 영남권조차도 땅값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19년도의 화두, 제가 얼림이 언론 인터뷰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땅이 올해 주택보다 더 재밌을 겁니다. 작년도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땅은 계속 재밌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땅을 건들기가 약간 어렵다 보니까 주택을 함께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땅이라는 이 토지장이 얼마나 센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토지장이 세면은 주택장이 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주택이라는 데 안에는 건물과 토지가 둘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면 집값도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땅값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작년에 땅값이 어디만 빠졌냐? 울산, 창원, 거제, 누구나 생각해볼 만한 지역들이죠. 왜 빠졌을지 대충 짐작도 다 가시는 동네만 빠지고 있다. 집값 빠지는 부산조차도 서울에 못지않은 집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주택 가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부동산은 무주택 가구가 1주택을 사는 수요만 있는 시장이 아니고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이 투자로 부동산을 더 사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돈 좀 벌고 싶은 생각에, 아니면 뭐 주택만 사는 건 아니죠. 토지로 벌고 싶고 상가로 벌고 싶고 또 주식으로 벌고 싶고, 그래서 가게는 항상 자본을 모아서 어딘가에 투자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몇십 년간 부동산 그 안에서도 주택이 상당히 좋은 투자처였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복리처럼 받아들여 왔던 게 지난 한 30여 년 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 전체는 아니지만 부동산 안에서 주택은 가게가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정말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투자로서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미 1주택이 있으시거나 하시겠죠. 그런 분들은 생각을 반드시 주택이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사실 앞 시간은 부동산 아니라 주식 시장도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좀 알아볼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투자 가능한 대상구를 넓히고 또 다른 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심지어 현금만 갖고 있는 것도 그 포지션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나 무주택에서 1주택으로 가시는 그런 유주택의 꿈을 실현하시는 분들한테는 올해가 그 어떤 해보다도 굉장히 좋은 매수의 적기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둔화되거나 심지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집을 못 살까요? 제가 아까 2013년, 14년 말씀드렸는데 왜 집을 못 살까요? 그때 다 사라고, 정부에서도 집 사라고 그러고 왜 못 사셨어요? 막 대출도 팍팍 해주고 분양권도 거래되고 하는데 생각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교통도 편하고 학군도 좋고 이왕이면 10년 안쪽으로 좀 새 아파트면 좋겠고 주변 편의시설도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놓고 손해도 안 봤으면 좋겠고 이런 조건 다 갖춘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포기를 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이런 거 하시려면 대치, 도곡, 서초동 이런 데밖에 없어요. 보면 그 다음에 돈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물건들은 꼭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빌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상가도 있고 상당히 많이 다양합니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서 거기서 수익률 위주로 보시면 1억짜리 아파트가 2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20억짜리 아파트 사가지고 25억이 되는 수익률보다 훨씬 높을 수도 있단 말이죠. 수익률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힘이 빠져요. 보면은 근데 제가 항상 그러면 토라지면서 말씀드리죠. 님 눈에 오를 것 같은 동네는 남들도 다 그렇게 보여요. 보면 사람 눈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데를 찾아가려면 많이 비싸고 그렇지 않은 데를 찾아가려면 내 발품과 나의 뭔가 독특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제 보면. 쉬운 질문이네요, 다행히. 쉬워요? 네, 쉬운 질문이고 예.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분석하고 파악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직접 뛰고 손으로 직접 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간단합니다. 일단 돈을 넣으십시오. 어디 계좌에 주식 계좌에. 예, 대신에 생각보다 작게 넣으십시오.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아니 그 핵무기 다 폐기한다면서 그래서 내가 대화하자고 했지. 그거 안 할 거면 이야기하지 말자라는 문책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물러났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재선해야 되니까 지금 북한 문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중국하고 북한하고 어쨌든 뭐 갈등을 봉합시켜 놓고 자기는 내년 대선을 준비하러 들어가면 우리한테는 상당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호재가 늘려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인생 굴절을 보시면 거의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신불자가 될 뻔한 그런 고비들을 넘기면서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트럼프는 자기를 다 던져버립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또 카지노를 만들면서 방송을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주장해온 거는 2016년도에 트럼프가 우리에게 등장했을 때 우리 트럼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알아야 된다고 모든 방송, 언론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렸고 2017년도에는 트럼프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무지가 아니라 오해를 했죠. 기억나시죠? 2017년에 트럼프가 북한을 칠 것이다,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주식을 얼마나 많이 팔았습니까? 2017년도 초에. 2018년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인 추종을 하고 있다. 오히려